자, 이번 시간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규 분포 곡선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도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럴 때 그 확률 밀도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정규 분포의 바로 확률 밀도 함수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확률 변수 x를 사용했지만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바로 확률 변수를 바로 z, g로 g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G의 평균이 0이고 G의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 또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바로 기호로 어떻게 이 Z라는 이 바로 확률 변수는 누구를 따른다?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분산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이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제곱을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이 또한 이 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도 정규 분포 곡선과 동일하게 바로 종 모양의 형태로서 자, 이제는 이제 X축이 아니라 Z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평균이 0이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x 이꼴 뭐 대칭 0 대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0이 바로 z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z가 0에서 z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fx를 0에서 z까지 정적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함수를 정적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의 제일 뒤편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요. 이미 이 Z값에 따른 이 넓이를 모두 다 구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된다? 참조해서 넓이를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 넓이에 해당되는 것이 그 표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우리 항상 문제에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바로 그게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일 때는 항상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한 확률 값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즉,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한다면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이면 여기에 정규 분포가 170,5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0,1로 바꾸었다. 바꾸는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로 표준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이 넓이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바로 확률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규 분포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일 때 표준 정규 분포로 항상 무슨 작업? 표준화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m이고 분산이 자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가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는 z 값이죠. 이 z는 바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식을 이용해 버리면 항상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하는 작업이 어떤 바로 확률 변수 x 값에서 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바로 이 z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z 값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 보세요. 평균을 구해 보면 Z가 지금 무엇이죠? 바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 나비 넥타이 형태로 바꾸어 준다면 시그마 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리고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우리 앞에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 z는 어떻게 보면 x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확률 변수인데 그 새로운 확률 변수가 x와의 바로 1차식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수 앞에 있는 개수는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평균, x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자, 뒤에 상수 부분은 그대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x의 평균이 얼마죠? m입니다. 얘가 바로 m이잖아요. 그러면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바로 z의 평균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VZ도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V의 이 부분이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M이 분의 M이겠죠. 자, 분산을 구할 때는, 자, 1차식일 때 상수항은 무시하죠. 그리고 X의 개수는 뭐로? 제곱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바로 뭐가 된다? V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이고 x의 분산은 얼마죠? 바로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바로 z의 분산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 확률 변수 x를 바로 표준 정규 분포에 맞는 이 z 값으로 바꾸어 주는 유일한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Z값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Z값을 구할 때 바로 이 확률 변수에서 누구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라. 문자로 외우지 말고 말로 외우세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라. 앞에 거로 빼고 이 뒤에 거로 뭐하라? 나누어라. 앞에 거로 빼고 뒤에 거로 나누어라. 앞에 게 평균, 뒤에 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표준화를 시킬 때 확률 변수 x 값에서 평균을 빼고 앞에 것을 빼고 뒤에 것으로 나누면 z 값으로 모두 다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이지만, 자, 표준화 시켜줄 수 있는 공식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왜 표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표를 보면, 자, 이 Z값에 따른 모든 확률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넓이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굳이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넓이에 대한 정보를 항상 문제지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 작업만 해버린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정규 분포 곡선도 x 이퀄 0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도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표준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표준화를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있죠. 자, 평균이 m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예요. 자, 그런데 이 평균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여기 확률 변수 x 값이 하나 있을 때 이 값은 우리가 무엇으로 평균과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은요, 평균에다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더 갔으니까 그 시그마 표준 편차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 편차에다가 어떤 실수배만 잘 조절해 준다면 이 x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x 값이라도, 어떤 여기 x 값이라도 이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확률 변수 x 값을 이 평균 m에서 시그마에다가 실수배를 잘 조절해 주면 무엇으로 바로 이 x에 대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뺀다고 해도 이 x 값을 무엇으로 평균과 바로 표준 편차의 실수배를 이용해서 바로 이 x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잘 조절한다는 이 별 있죠. 시그마 앞에 보이는 이 별 있나요? 그 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꾸었을 때 바로 Z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뭘 의미한다? 이게 바로 Z값. 요 별이 바로 Z값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확률 변수 X값을 자, 평균과 시그마로 잘 조절하면 된다고 했죠. 이해됩니까? 이 값으로 잘 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확률 변수 X를 평균과 바로 표준 편차의 실수배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넘어가 보세요. 그럼 x-m이 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의 시그마가 됩니다. 양변을 시그마로 나누어지면 시그마분의 x-m이 되고 여기에 시그마 앞에 곱해진 이 별이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식이었습니까? 표준화로 시켜주는 바로 이게 바로 Z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Z값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확률 변수 x를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적절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때 시그마 앞에 붙어지는 계수가 바로 뭐다?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었을 때의 바로 Z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Z값만 여기 있는 이 응가, 이 별 있죠. 별의 값만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에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0에서 Z까지의 확률이므로 이 같은 구간에서 바꾸어졌을 때 요점에서 우리가 바꾸었다면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와 뭐하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이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확률 변수에서 앞에 거를 빼고 뒤에 거로 나눈다. 앞에 게 뭐라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확률 변수 x를 무엇과 무엇으로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실수배로 조정해 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때 표준 편차의 실수배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Z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화 작업을 하여 무엇으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 바꾸는 작업을 바로 뭐 한다?
표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표준화를 시킨다는 말은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평균을 0으로 고정해버리고 이 Z 값이 바로 이 확률 변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실수배로 나타내는 이 실수배한 이 값으로만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자, 이 값 Z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확률 변수 X를 시그마의 개수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간단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확률 변수 이 Z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바로 무엇으로 확률 변수 X로 나왔을 때 그 키는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170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맞죠? 우리가 180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170과 5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70보다는 180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170에다가 이 표준 편차 5를 실수배 했을 때 몇 배를 해주면 180이 되나요? 10이 필요하니까 두 배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때 이 2가 바로 이 180을 바로 표준화 작업하면 바로 무슨 값이 된다? Z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65는요, 170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몇 번 어떻게 바로 한 번을 곱해서 170보다 작기 때문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 165는요, 표준화 작업을 해버리면 이 z 값이 얼마에 해당한다? 바로 1에 해당한다. 아니죠. 마이너스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화 작업의 바로 궁극적인 의미는 확률 변수 x를 평균과 표준 편차의 바로 실수배를 더하거나 빼어서 줄 수가 있고 그때 이 바로 표준 편차의 실수배한 이 값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 주면 바로 뭐다? Z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바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 작업을 또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의 확률을 비교할 때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나올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규분포 문제에서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 Z값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는데 그 Z는 바로 누굴 따른다? 바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바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09번입니다. 확률 변수 Z죠. Z니까 바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죠? 자, 0과 1을 따른다. 맞죠? 바로 평균이 0이고, 바로 표준 편차가 1인 바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입니다. 그 Z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문제만 풀어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죠. 그 실질적인 문제는 B 단계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바로 이 확률을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한다?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는요, 항상 0에서 z까지의 값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z가 바로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의 바로 이 확률, 즉 어떻게 보면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 같죠. 이 확률이 모두 다 넓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0에서 z까지인데 그 z가 1.25, 0에서 1.25까지의 넓이는 0.3944 이런 뜻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509번은요. 이제 이 X축이 무슨 축으로 바뀐다? Z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1.5니까 0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 같은 크기만큼 가니까 우리가 여기를 1.5에 부반대인 마이너스 1.5라면 그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1.5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0에서 1점 얼마까지 5까지가 0.433이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0.433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니까 이쪽 반대쪽도 0.433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곱하기 2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4가 되고요. 6이 되고 6이 되고 8이 되어서 바로 이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0.866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많이 연습해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대칭성이 눈에 떠오르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510번입니다. 1.25에서 2까지의 바로 확률을 구하라. 즉,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가 바로 항상 x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1.25는 한 이 정도 할까요? 1.25. 그러면 2는 한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죠. 이 0.4772에서 바로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이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25까지의 넓이를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즉, 0.4772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0에서 1.25, 0.3944를 빼주면 되니까 아래쪽에 적읍시다. 0.3944. 자, 그러면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에서 4를 빼니까 8이 되고요. 빌려줬으니까 2가 되겠죠. 7에서 9를 못 빼니까 빌려오면 2가 되고, 자, 빌려줬으니까 바로 0.028이 된다. 자, 이번에는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25까지의 넓이를 빼주어서 0.0 선생님이 조금 잘못 계산했죠? 여기가 2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로 8이 되어야 되죠. 그죠? 0.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0.828이 되어야 됩니다. 산수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세 번째로 511번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7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75는 양수니까 어디에?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가 1.75다. 그러면 1.75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0에 대한 왼쪽은 얼마가 된다? 항상 우리가 대칭이기 때문에 0.5가 되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0에서 1.75, 바로 0. 얼마가 되죠? 4595가 되니까 이 두 수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0.5만 더하면 되니까 바로 0.9595
9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512번, 512번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2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25면 바로 이 작은 쪽,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자, 여기는 음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5에 해당하는 이 양수 쪽을 보면 바로 1.25가 되겠죠. 즉,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이 510번에서 푼 거와 동일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0에서 오른쪽인 0.5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0에서 1.25까지인 바로 0.3944를 빼면 되겠죠. 이 반점 0.5에서 0.3944를 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대칭을 안 시켜도 이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0.5니까 0에서 마이너스 1.25까지는 0에서 1.25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515번은 0.5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다? 0.3944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0이고 1이 되어서 바로 0.105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자, 513번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입니다. 자, 그러면 2는 양수니까, 자, 어디 오른쪽에서 2가 있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동일하네요. 0.5에서 얼마까지? 2까지의 넓이인 바로 0.5에서 0.4772를 뭐 해달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0.02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14번입니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바로 음수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5라면 이 부분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전체 부분이죠. 그러면 0보다 큰 쪽은 0.5가 되고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에서 1.5와 똑같으니까 여기가 0.4332가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0.93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6개 문제를 그래프를 그렸지만 우리가 그리지 않고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1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값을 주고요. 반대로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동일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15번을 한번 보세요. 자, Z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거나 같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넓이입니다. 자, A가 여기라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A가 여기라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확률 값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0.3085죠. 자, 이 값은 0.5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작기 때문에 A는 여기가 되면 안 되죠. 이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반드시 이 0보다 오른쪽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값은 0.5보다는 큰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0.5보다 작은 0.3085 여기가 바로 0.3085라는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가 항상 0에서 출발한 위치의 값까지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0.5에서 0.3085를 빼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10에서 5를 빼는 순간 여기 5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 1의 이 소수점 네 번째 자리만 본다면 5는 여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따라서 얘는 바로 이 Z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0.5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10에서 5를 뺐으면 5고요. 9에서 8을 빼면 1이고, 9에서 0을 빼면 9고요. 빌려줬으니까 1이면서 0.191호죠. 0.1915에 해당하는 Z값이 0.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A 값은 바로 무엇이 되겠다? 0.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16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확률 값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0.977이 0.5보다 크네요. 근데 A보다 작아야 돼요. 이번에는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A보다 작다는 말은 이 왼쪽을 의미하니까 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되어서 A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5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돼야지 0.977이가 되나요? 여기는 0.477이가 되어야지 두 개를 더해서 0.977이가 되므로 0.477이가 바로 2가 되니까 이때의 A 값은 바로 무엇이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517번입니다. 517번은 자, Z가 마이너스에서 A까지니까 바로 마이너스 A는 0에서 0이라면 똑같은 위치 A는 이쪽에 바로 양의 값으로 정의되겠죠. 이 사이가 바로 뭐가 된다? 0.682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x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겠죠. 따라서 이 0.6826을 반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죠? 0.3413이 되겠죠. 그럼 0.3413에 해당하는 z값이 1이니까 바로 a 값이 1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금 대칭성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1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Z가 A-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A-2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0.691로다. 그럼 0.5보다 크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0.5보다 크려면 바로 A-2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0.5죠.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합쳐서 0.691이니까 0.5만 빼버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0.191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0.1915는 Z값이 0.5죠. 그러면 얘가 Z값이 0.5라고 하면 안 되고 대칭성에 의해서 0보다 왼쪽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0.5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0보다 작으니까 음수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a-2가 마이너스 0.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a 값은 2-0.5 바로 1.5가 이 문제의 a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자, Z가 3A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죠. 3A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바로 왼쪽으로 가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0.5보다 아주 작네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3A가 되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0.066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A에서 0까지의 넓이는 0.5에서 0.0
668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빼버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요. 9에서 6을 빼야 되겠죠. 3. 9에서 6을 빼면 3이고, 자, 4에서 0을 빼면 4니까 0.4332가 되겠습니다. 0.4332가 바로 Z값이 1.5니까 이 3A가 1.5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음의 값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3으로 나누어 주면 3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0.5가 바로 A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5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20번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A에서 2A까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A면 0보다는 2A보다는 마이너스 A가 가까울 것이고, 2A는 그만큼 더 멀리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5328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0.5428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0부터 2a까지 넓이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넓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0에서 a까지의 넓이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0에서 어디까지 a까지의 넓이와 0에서 2a까지의 넓이를 더해서 0.5328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벌써 대칭성을 이용해 버렸는 거예요.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넓이나 0에서 a까지 즉 이 부분 이렇게 대칭했다면 이 부분의 넓이로 바꾸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대해서 0.5328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개로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가 1의 자리가 8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두 개를 대해서 1의 자리가 8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5와 3을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A 값이 무엇이고 0.5가 되고 하나는 1이 되니까 0.5를 몇 배 하면 두 배 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바로 이 A 값이 0.5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두 수를 더해서 0.5328이 되는지를 자, 모두 다 계산하지 말고 1의 자리로 체크해서 바로 A가 0.5, 2A는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1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를 확률 변수 z로 표준화 작업을 시켜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z를 구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확률 변수 x 값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은 뭐하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맞죠? 앞에 거를 빼고 뒤에 거, 이 전체가 아니에요. 표준 편차로 뭐한다?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25번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확률 변수 x에서 앞에 거로 빼고 뒤에 거로 나누어 준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523번입니다. 마찬가지. 자, 표준화 작업을 할 때 확률 변수 x 값에서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524번 마찬가지죠. 자, 확률 변수 x에서 누구를 누구를 빼고 평균을 빼야 되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마이너스 12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12가 되고, 자, 표준 편차 7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게 7의 제곱이 아니고 7일 때 조심해야 되죠. 이것을 표준 편차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뒤에 부분은 무엇으로 제곱수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바로 표준 편차는 루트 7이 되어서 루트 7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함정으로 걸려들어가는 문제를 그렇게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52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평균이 27이고요. 표준 편차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x를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하라고 했으니까 자, 표준화식을 이용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항상 확률 변수 무엇에서 x에서 누구를 빼고 바로 평균을 빼야 되겠죠. 근데 평균이 지금 얼마입니까? 바로 27이잖아요. 그죠? 평균을 빼고 누구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바로 Z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이런 바로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바로 표준화 작업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확률 p를 적고요. 자, 지금 자,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일단 이 z로 바꾸어야 되니까 먼저 양변을 무엇을 바로 x에서 얼마를 빼줘야 됩니까? 27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에서 27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27을 빼줬으면 중변에도 27을 빼주고 그리고 우변에도 27을 빼주면 33에서 27을 빼주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엇으로? 4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부동식에서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양수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니까 우리 이런 식에서 절대로 부동식은 바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에다가 4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 4분의 x-27이 바로 무엇이 된다? z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6은 얼마입니까? 바로 4분의 6,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바로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게 풀 때는 바로 이 x를 그대로 z로 바꾸어 놓고요. 자, 그대로 23에서 암산 갑니다. 23에서 27을 빼는 거예요. 항상 평균을 빼야 되니까. 23에서 27을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이 4로 나누어 주니까 마이너스 1. 바로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변은 33에서 27을 빼면 6. 6을 4로 나누면 조금만 암산하면 4분의 6이죠.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 무엇을 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0에서 1.5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0.4332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여기는 없잖아요. 항상 0에서 출발하니까 그 대칭이 바로 1이 되겠죠.
그러므로 1에서 0까지의 넓이인 0.3413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0.774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바로 확률이 0.7745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연습하다 보면요. 마이너스 1에서 1.5니까 마이너스 1은 1의 확률 값과 같고 1.5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더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나중에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 이항 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의 슈퍼스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그게 바로 라플라스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항분포, 바이너리 분포죠. 바이너리 분포는 앞에 n이 cm 횟수가 되고 3분의 1은 바로 성공할 횟수가 되겠죠. 그죠? 일어날, 미안합니다. 3분의 1은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n을 점점 크게 하면 이 바로 이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n이 11대와 21대와 31대와 41대와 51대 즉 n의 값을 점점 크게 하면 그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과 어떻다 거의 흡사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우리가 점을 찍어서 표현했고 이쪽은 이제 그래프로 곡선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 n이 11대보다 51대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라플라스 정리인데 바로 이산 확률 변수를 바로 연속 확률 변수로 무엇한다? 바꾸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제가 나올 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확률 변수를 꼭 잘 찾아야 됩니다. 이항분포는 횟수잖아요, 횟수. 그것이 바로 이 n의 값이 점점 크게 되어 버리면 맞죠? 어디에 정규분포에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이 P, 바로 성공할 확률이 일정할 때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는 앞에는 뭐가 들어오죠? 평균이 들어오고 뒤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분산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바로 무엇입니까? MP가 되죠. 평균이.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MP가 되고 분산은 뭐가 되죠? 바로 MPQ 또는 MP의 1-P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P와 Q를 더하면 1이니까 왜? P는 성공할 확률, Q는 실패할 확률이니까. 따라서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 줄 때는 이 앞에 부분은 평균을 적어야 되니까 MP로 표현하고 뒤에 부분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따라서 분산을 적을 때는 바로 MPQ의 값을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을 따른다.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예쁘게 적어주면 이제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항 분포를 가지고 확률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그 거대한 표에서 일부분 여러 개를 따와서 확률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사실 이 n과 p를 즉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을 곱해서 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시행 횟수와 실패할 확률 있죠. 실패할 확률도 곱해서 5 이상이 되면 그때는 n이 충분히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론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문제에 낼 때는 이 값이 성립하도록 되니까 우리는 굳이 얘를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즉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라플라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6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 자, 바이오노미얼 바로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시행횟수가 벌써 100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시행했죠. 그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꼴로 나타내 놀랐겠는데, 자, n을 표현할 때는 앞에는 뭐를 적는다? 평균을 적어야 되죠. 평균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MP니까 바로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분산을 표시하니까 바로 이 평균 곱함 이 20에다가 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0.8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16이 되겠죠. 자, 16을 적는 것보다는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형태로 4의 제곱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죠? 100과 0.1을 곱하면 얼마나 됩니까? 20이 되니까 5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리고 100과 0.8을 곱해도 80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항상 충분히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527번은요, 정규 분포로 바꾸고 보면, 자, 평균은 이 두 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0이고, 약분하면 30이죠. 6과 180 약분하면 30이고, 5를 곱하면 바로 평균이 15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50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6과 약분이 됩니까? 자, 6이 12에 30이니까 6, 5, 30 따라서 바로 분산이 25니까 25를 적지 말고 5의 제곱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528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확률 변수 x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자, 지금 시행 횟수가 400이고요.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거대한 표를 만들어야 되죠. 표를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실질적으로 자, 확률 변수 x고요. 여기는 확률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자, 400번을 던졌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400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확률 변수 x가 10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가다 보면요, 여기에 104가 있을 것이고, 105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399까지 도달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뭐해 달라? 더해 달라는 의미와 같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104만 생각해 봐도요. 자, 시행의 수가 400이죠. 400 컨비네이션의 104가 되겠죠. 자,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거의 몇 제곱? 104제곱이 되고요. 자, 실패할 확률이 5분의 4인데 그 실패할 확률은 400에서 104를 빼는 바로 396이 되겠죠. 296이 되겠죠. 그죠? 400이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이 값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몇 개를 다 직접 계산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서 다 더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104에서 105 정도만 하라고 해도 이 값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0과 1 사이의 확률만 구하라고 하면 좀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이 원래 이항분포의 표는 바로 거대한 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많은 것을 다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라플라스 정리인 겁니다. 이 이항분포를 일단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바로 정규분포 곡선으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자, 이 400의 횟수가 되게 크죠, 그죠? 따라서 이 x는 무엇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400과 5분의 1을 곱한 게 평균이니까 약분하면 80이 되겠습니다. 평균은 80이죠. 자, 분산은 80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5분의 4를 곱해야 되죠. 따라서 5와 약분해 보면 5, 1은 5, 바로 5, 6이 30. 16 곱하기 4, 바로 얼마입니까? 64가 되니까, 자, 표준 편차가 바로 8이 되겠죠. 8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지만 자, 시행 횟수도 크고 NP를 계산해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Q를 계산해도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무엇을 바로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한번 무슨 작업을 해준다? 자,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자,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에서 앞에 있는 평균은 빼고 뒤에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준화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x가 10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x는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또 표준화 작업을 시키면 되니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x를 z로 먼저 바꾸어 놓으라고 했죠. 그러면 104에서 누구를 뺀다? 80을 뺍니다. 104에서 80을 빼면 얼마가 되죠? 24가 되겠죠. 24를 이 표준 편차 8로 나누면 8, 3, 24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표준 정규보 곡선을 하나 그려놓고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은 양수니까 여기에 3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0에서 3까지의 넓이는 바로 Z값이 3일 때 바로 0.4987이 되니까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4987을 빼면 되겠죠. 10에서 7을 빼면 3이고요. 9에서 8을 빼면 1이고 9에서 9를 빼면 0이고요. 4에서 4를 빼면 0이고 0에서 0을 빼면 0이니까 결론적으로 10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0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그런 거죠. 이 값도 동일하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항분포로 주어졌을 때 구할 확률이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로 정규분포로 바꾸어 준다는 바로 라플라스 정리를 꼭 떠올려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바로 이 이항분포 X는 무엇을 바로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처리한다? 연속으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B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